국장 블루칩 스무고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장 블루칩 트레이딩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양대 시장 대형주 200개 종목들, 양대 시장 각각 그 가운데서 400개 중에서 저희가 스무고개 20종목을 선별해뒀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는 지금 딱히 안 나왔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빼시는 줄 알았더니 안 네. 빼시고. 상법 개정해서 네.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로봇주를 넣고 남겨두셨군요. 싶은데 지금 약간 AI 소프트웨어 쪽을 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워낙 여기서 근데 로봇이 또 블루칩은 아니에요. 로봇이 왜냐면 여기 블루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블루칩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AI 소프트웨어 더존 비전을 빠지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빼고 네, 들어갈 섹터가 뭐라고요?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로봇이 없었구나. 네, 로봇이 없습니다. 로봇이 네.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사는 한화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블루칩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 또 코멘트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네, 걸까요? 맞아요. 이번 주 급락 블루칩에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왜냐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원전을 정말 좋아하고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이라는 거는 약간 진짜 원전 아니면은 솔직히 화력 발전, 뭐 LNG 발전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24시간 가동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기가 언제 쓸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물론 더워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의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멈추면 전기도 멈추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해가 떠야지만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그 생산된 전기를 모을 수 있으려면 ESS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지진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지진 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전하게 많이 합니다. 진짜 더 원전 같은 거 지을 때 지진의 강도나 이런 부분을 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 섞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게 바라보면서 원전을 대했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적으로 근데 원전 하나 짓는데 15년 걸린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탈원전 본색을 드러내니 네, 어떨까요? 차라리 SMR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대형 겁니까? 원전은 좀 걸리니까 네. 소형 원전 쪽으로 더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집어서 왜 원전을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원전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도 자체적인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약간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랑 미국이 원전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약간 외톨인데 얘네는 거의 이제 너무 그 납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약간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원전을 계속적으로 약간 뒤처지게 만들어 버리고 또 태양광을 미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미는 건 좋다 이거예요. 태양광 밀 거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 거를 보조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이거를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 혜택을 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나. 아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네. 새 제품을 쓸 수가 없고 네. 부품 교체를 할 때 네, 맞아요. 중고를 쓰게끔 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중국 쪽으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부품이 뭐 허가된 걸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품을 안 써도 된다. 정품 안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게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놨냐 아니면 어차피 돈 들고 할 거 이왕이면 좋게 쓸고 할 건데 왜 그러면 보험 드는 이유가 없지 않나 약간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원래는 뭐 현대 모비스 마크나 아니면 현대 뭐 이렇게 마크 있는 정품을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중국산 제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탈바꿈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꾸 중국 쪽을 밀어주는 부분이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한국산을 키워주는 게 좋은 이유는 네. 지금 중국산 태양광을 못 믿겠다 하는 게 네.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맞아요.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서 뭔가 좀 된 거 아니야. 인버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태양광 네. 우리가 만들면 좋잖아요. 네, 이거 웃긴 예. 게 미국은 또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태양광을 많이 쓰려고 해요. 예. 약간 그런 부분으로 봤을 근데 때 뭐 IRA는 또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태양광 쪽이나 풍력은 어떻게 보면 서브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원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니까 네. 시장에서 충격이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또 완전 바뀌었어요.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은 얼마 전에 있었죠?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 안 그렇죠. 좋은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을 때 그 가격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원전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격대로도 돌아가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면 진짜 원전이 이번에 잘만 살리면은 미국에 있는 원전만 저희가 다 수주만 해도 진짜 돈 벌죠. 돈 버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왜냐- 원전 안 빼실 건가요? 원전은 계속적으로 봐야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다가도 또 없었던 일로 되면서 이제 한미 협상이나 수출할 때는 또 우리나라 원전 팔아야 된다고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도 원전주 더 하락하면 기회 아닐까요? 네 맞아요. 기회예요. 이런 그렇게 게 기회입니다. 얘기하시네요. 왜냐면 네. 이 국내에서 안 좋게 정책적으로는 안 밀어줘도 근데 저 글로벌적으로 정도 조정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 마무리할까요? 더 놀라운 욕설- 폭이 커서 저는 이게 5만 원대 진짜 다시 한번 또 깨주면 그때 기회입니다. 네. 5만 원이요. 네, 왜냐면은 네. 이때도 저는 솔직히 5만 원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8월 달 때 웨스팅하우스 때. 근데 5만 원 깨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놓친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5만 원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할 때 들어가자. 근데 뭐 한 5% 이렇게 빠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만 원 깨져야 그때 약간 충격 매물이 나와요. 충격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그때 딱 들어가시는 게 낫지 네.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격 매물이 나오는 시점을 좀 노려보자라는 게 원전주의 전략이었고요. 탈원전한 유럽 국가들 전기세 폭탄으로 돌아와서 다시 원전한다는데 채팅창에서 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전 지으면 전 국민이 또 전 산업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전기세도 제조업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 20곡의 종목들 20가지는 확인해봤고요. 국장 블루칩 종목 특징 한마디 좀 정리해볼까요? 특징 한마디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 보지 말고 종목을 네.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종목이 안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압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장에서도 코스닥이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는 더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온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약간의 중소형주 위주로 플레이도 괜찮은 방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만큼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급등 블루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급등 블루칩은요. 잠깐만요. 네, 급등 블루칩으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 네, 급등 블루칩은 원익아이패스였던 것 같은데. 조선 네, 여기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원익아이패스를 말씀해드렸죠. 왜 원익아이패스가 요즘에 제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선 최우선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에 상승 탄력이 제일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한번 소개를 시켜줬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원익아이패스는 뭐 2%, 3% 오른다. 그만큼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등 블루칩에서는 원익아이패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추가적인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장비 쪽으로 수급세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부품주인데 장비주 다음엔 부품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장비주 쪽으로 수급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블루칩도 네.
짚어주시죠. 급락 블루칩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좀 나머지는 그렇게 내린 게 없나 봐요. 네, 나머지 전력기기나 뭐 엔터나 괜찮나요? 네. 화장품 APR 얘기 안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APR은 잊으셔야 합니다. 네. 왜요? APR은 네. 진짜 나홀로예요. 차트 보시면요, 예. 네,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APR은 안 죽어요. 블루칩인데? 안 죽어요. 안 죽어서. 네, 이거는 네. 솔직히 더 떨어지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언급을 해드릴 건데 네. 지금은 조금 망설여져요. 이거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APR 말고는 다 재미없습니다. 뭐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도 달바 글로벌. 네,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예, 재미없는 흐름인데 네. APR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떨어질 때 시장에서 약간 잊혀질 때 들어가면은 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도 맨 처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PR은 조금 뭐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기억을 잊자. 차라리 내년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화장품이 제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2024년도에서도 상반기에만 올랐어요. 하반기에는 안 좋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코스메스 차트 보시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았던 흐름세가 나왔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네, 코스메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좋았죠. 상반기에는 좋았습니다. 이때 상반기에 좋았던 모습가 있었는데 하반기에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지금도 상반기에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코스맥스도 하반기에는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연도 네. 말부터 보자. 왜 화장품이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떨어지는지. 화장품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은데 약간 상반기에 너무 급등세가 나오고 하반기에 조금 떨어지고 이거 저는 그래서 화장품은 이번 연도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내년에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APR도 블루칩 중에 블루칩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만은 기다리면 되는데 네, 여전히 너무 추세가 강하다. 그래서 겨울 될 때까지 네. 예, 좀 내려가는지 지켜보고 기다려보자. 근데 겨울 되면 화장을 좀 덜 하나요? 아니요, 하죠. 네, 근데 왜 여름이 좀 더 화장이 얇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선크림을 네. 더 많이 발라서 더 올라가나? 저는 약간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APR은 뭐 기본적으로 피부 관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겨울에 피부 고민 많죠. 건조해지고 아, 탄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름도 그렇고요. 네. 겨울도 그렇고. 네, 화장품은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 달에 보자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12월 네. 화장품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리스크 짚어볼게요. 트렌드 리스크는 네. 잠깐만요. 어떤 종목이죠? 제가 지금 종이가 안 나왔는데 거기 없나요? 네. 지금 제가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단으로 좀 띄워주세요. 네, 하단으로 피디님. 띄워주세요. 저도 이게 약간 좀 잘못 나온 게 있어서. 이겁니다. 네. 트렌드 리스크는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로 이동을 했다. 조선주에서 반도체로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반도체 상승 랠리는 어떻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쉽게 또 꺼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섹터들이 뭐 쉽게 계속적으로 급등 랠리나 이런 부분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반도체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라갈 네. 가능성은 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꺾인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꺾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됐던 모세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는 시세를 한번 타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도 좋고요. 네. 지금.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SNS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한 번에 고점을 찍고 조정세가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고, 원익 IPS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도체 장비주는 지금은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근데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들, 뭐 방금 말했다시피 뭐 이스페타시스나 아니면 SNS텍, 원익 IPS, 뭐 PSK 홀딩스, 약간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로 가자. 너무 시총 낮은 2천억 이하의 종목들은 보지 말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활발히 투자 경험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네.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수익을 잘 봅니다. 저는 너무 엉덩이가 가벼워서 수익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엉덩이를 무겁게 하는 방법은 처음에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면 원전 AI 수요나 이런 부분이 전기를 못 따라가고 있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원전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은 진짜 뭐 10년, 뭐 7, 8년 이렇게 뭐 길면 10년 이렇게까지도 걸린다라고 보면은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고 증시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것도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HBM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만 올랐어. 그렇다고 본다면 D램과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갈 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년 상반기부터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은 D램과 레거시 안정화가 되고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 만큼 반도체 같이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데이터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 관련 수요가 늘어난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 라고 본다면 그럼 2차 전지의 사이클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떨어지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올라간다, 이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한두 바퀴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데이터가 쌓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약간의 전체적인 섹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갔어도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언제쯤 끊길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오면 괜찮다, 만족한다, 아니면 다른 사이클을 갈아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이 지수대까지 올 때 조방원도 기여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근데 조방원에서 원전이 살짝 빠지는 듯 하면서 반도체가 같이 가다가 이제는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옮겨가고 있다는 네, 점 맞아요. 체크를 해주셨고요. 채팅창에서는 지금 망국의 거지들님께서 네. 이 방송 보고 SNS 택을 샀습니다. 오늘 수익 중이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SNS 택도 물론 좋은데 다 좋은 장비주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만큼 요즘 뭐 소부장 중에 장비가 먼저 가고 그다음 부품, 뭐 소재 이렇게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사이클이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 알테오젠 4년 장투 중이신 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여곡절도 엄청 많았어요. 갑자기 네.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까지 하냐 했던 부분이 이제 슬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알테오젠도 이제 50만 원 가지 않았나요? 네, 50만 원 찍었죠. 이제 50만 원 찍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세가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뭐 30만 원대나 이럴 때는 무조건 50만 원은 간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이제 신의 영역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 또 황제주 안 되나요? 황제주? 황제주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차라리 네. 주식 분할을 하면서 낮추는 게 수급적인 측면이 낫지 않을까. 황제주 되면 좋을 게 없죠.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액면가가 500원짜리 종목이라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상태는 충분히 70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50만 원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평단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4년 들고 가셨는데 50만 원이냐 뭐 70만 원이냐 약간 70만 원까지 가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면 정말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종목이고, 네네. 제일 그 코스닥 시총 1위가 될 때 진짜 소리 질러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얼마 왜냐면 보세요? 이 종목을 예. 제 아시는 분도 4년 동안 들고 있어요.
망국의 거지들님께서는 얼마에 파실 생각이신가요? 네, 막간으로 좀 글 근데 남겨주시고요.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들이 페트론도 들고 계실걸요? 네, 페트론도 들고 계실 겁니다. 망국의 거진님이 페트론도 들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알테오젠 들고 있는데 그분도 페트론과 알테오젠에 역시 바이오주에 대한 강성주주의 경험이 이 장기 투자의 밑거름이 되는. 약간 그 LG화학 출신이 알테오젠과 페트론인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네, 대표분이요? 네. 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한때 카이스트 출신 뭐 CEO 등등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LG화학 출신이군요. 네. 알테오젠 유상증자 가능성 농후합니다라는 글도 써주는 분 계시는데. 네. 네, 뭐. 근데 요즘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막 주가가 확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유상증자 하면 완전 추세가 바뀌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요즘 또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한다고 보면 또 면밀히 지켜봐서 왜 하는지 보고 이 정도면 조정 들어가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조방원 중에서 오늘 조선주 얘기는 좀 덜 해주셔서 아마 조선주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멘트 한마디 해주실까요? 조선주 코멘트를 네. 드리면은 조선주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잠깐 기억에 잊혀두는 게 좋습니다. 잊어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거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제가 세진중공업을 블루칩 종목으로 말씀해드렸는데 네. 이 종목도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8월달에 거의 조선 기자재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되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하나오션과 뭐 HD 현대중업이 약간 주춤할 때 조선 기자재들이 정말 많이 올라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 차례 사이클은 크게 불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의 조정세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네. 증권사 TP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증권사 TP가 27,000원으로 나왔던 TP가 없을걸요? 그만큼 가파르게 되게 빨리 올라가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마스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시장에서 이 가격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 그래,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렇다고 본다면 27,000원까지 오른 거는 약간의 단기간의 급등 광기였다라고 본다면 22,000원까지 뭐 지금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본다면 네.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TP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을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의 흐름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큰 이탈 현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조선 기자재 쪽은 네. 아직도 좋은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세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조선을 잊자. 그 다음에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진짜 나왔을 때 그때는 그냥 눈 감고 사셔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다 수주가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조선 같은 네. 경우는 수주가 하나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주가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는 그냥 눈 감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만의 토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두세 종목 왜냐 갑자기 이게 10%로 갑자기 5% 10%로 시작하면은 망설이다 못 사고 갑자기 15% 20% 이렇게 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지금 사지 말고 비싸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종목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유상증자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답니다. 늘 행운가득님 글 남겨주셨고요. 마스카 관련해서 제가 뉴스 검색했을 때는 3,500억 달러 펀드 한미 간 입장차, 마스가 영향 주식, 한미 마스가 첫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네.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요. 멘토님,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90%, 네, 맞아요. 미국이 10% 수익을 가져가고요.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이 90% 수익금. 엄청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또 안 좋다고. 아니 지상파 뉴스에서 이 조건이 안 좋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가? 좋은 거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궁금했어요. 꼭 물어보고 미국이 싶었어요. 만약에 이걸 하면은 엄청 좋죠. 왜냐면 미국 입장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냥 막연히 9대 1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90% 미국 주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엔 우리가 90%고요. 수익. 그다음 투자금을 우리가 회수하면 미국이 그때 90% 수익을 가져갑니다. 10%는 우리 그러니까 거고요. 엄청 좋아요. 전 좋다고 보는 게 투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손실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걸 회수하기 전까지 90% 그럼 미국을 믿느냐 못 믿느냐 약간 이런 트럼프가 투자하겠다는데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트럼프의 투자 실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그런 알래스카 LNG에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 그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솔직히 좀 막막한 부분이 막막하긴 있잖아요. 하죠. 근데 네. 마스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네. 약간의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말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만큼 갑자기 수주나 이런 부분을 따면서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걸 노하우를 살려서 이제는 다른 국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도와줘. 그러면 못해도 이 내가 투자한 거는 회수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하고 투자는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빨리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득이지 않냐. 그 다음 회수가 되고 나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되고 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못 잡으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거기서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뭐 적게 받고 일하냐? 아닙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고 다 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과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나 미국 근로자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직원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상주하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치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건 이건 일본보다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본은 그냥 무조건 미국이 90%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건 무조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3,500억 달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그것도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왜 기존에 모자랄 돈을 불렀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성도 필요하고 이걸 조절을 하겠다면 결국에 국가 재정 자체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세금을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긴축 경영을 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기재부 없애버리고 뭐 대통령실 아래로 예산 그냥 결정하는 결정권 넘겨버리고 하면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진짜 답답합니다. 네, 이런 비판 자체도 들으려 하지 않고 할 말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씩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정부 뭐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이때까지- 맞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패키지 딜 하려던 거 그냥 네. 두기만 했어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계속 설레발하면서 뭘 만들면서 더 금액을 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빨리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전 그때부터는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또 본격적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 난기류 마스가 깨질까 조선업계 우려 이런 기사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장 블루칩 20곡에 오늘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을 네. 짚어드릴 텐데요. 퀴즈로 여러분 맞춰보시죠. 자, 오늘의 블루칩 20곡의 종목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네. 이러면 다 엮여 있죠. 네, 장비를 만듭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네. 태양광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장비회사입니다. 쉬우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다음 거 나오면 바로 맞히시겠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종목인지 주성 엔지니어링 아닙니다. 맞아. 주성도 똑같죠. 주성도 똑같습니다. 다음 2분기 깜짝 실적 HBM 수의 본격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근데 이게 HBM의 수혜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다음 장 가야 맞추겠네요. 이건 다들 힌트를 드리면 오늘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장비 중에서 이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네. 종목이 있는데 이미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는요. 삼성지분 7.54%.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이 종목의 지분을 합쳐서 7.54%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블루칩일까요?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네. 근데 네, 지수가 하락해도 방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수가 하락해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더 좋다라는 초점에 두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종목을 맞추신 분이 선익시스템도 약간 성루디아님 선익시스템도 약간 비슷하네. 중이시군요. 네. 루카스님 아까 이글님 지각했습니다 하고 또 근데 모든 장비 회사들이 주셨는데. 다 비슷해요. 반도체 하는 장비 회사들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다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망국의 거지들님 맞히셨습니다. 맞습니다. 원익 원익 IPS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원익 축하드립니다. IPS 축하드립니다. 네, 이 종목이 삼성 지분투자 종목이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미국의 공장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 산업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원익 네. IPS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원익 IPS가 조금 더 차별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삼성의 지분 투자를 갖고 있고 전공정 장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때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힘을 못 쓰면 이 종목이 못 갑니다. 왜냐? 왜 못 가냐? 삼성전자가 투자나 이런 분이 망설일 때마다 원익 IPS는 더욱더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삼성전자 본격적인 투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호재를 많이 받는 기업이 원익 IPS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연도 실적이 보시면은 너무 익사이팅해요.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24년 실적이 100억, 영업이익이 100억이었는데 네, 25년도에 예상하는 게 900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사이팅으로 커가는 기업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 그 중에서 파운드리 수혜, 그리고 D램 레거시 관련해가지고 수혜, HBM 수혜까지도 접목될 수 있는 원익 IPS가 저는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제일 좋지 않나.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들어갈 타이밍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을 때가 언제냐? 삼성전자가 조정이 약간 나올 때 이 종목이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약간 원익 IPS의 상승 탄력을 다 잃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원익 IPS가 2%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강한 모습세가 나왔어요. 원익 IPS가 원래대로라면 오늘 장에서 2%대, 3%대가 올라줘야 되는데 네.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다는 거는 약간 시장에서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삼성전자가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해드리면 삼성전자가 한 74,000원? 때가 다시 한번 터치가 네. 된다라고 본다면 그때 원익 IPS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4,000원을 줄 때 네. 삼성전자도 전자지만 원익 IPS 더 크게 하락하는 네. 네,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는 말씀이시네요. 네. 채팅창에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 사기엔 좀 비싸지 않나요? 이런 글도 올라왔지만 네. 삼성전자 결국에 9만 원은 갈 겁니다. 네. 네, 10만 전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조정 들어올 때 들어가신 게 좋고 네. 원익 IPS랑 고민 많이 했던 종목이 SNS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삼성 지분 투자 네 맞아요. 종목이죠? 이쪽도 지분 네. 투자했던 종목인데 둘 오늘 다 많이 시세가 올랐나요? 잘 올라가요. 오늘 장에서는 이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SNS텍이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원익 IPS가 상단이 약간 막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싶고 차라리 나는 바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보신다면 SNS텍이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너무 빨리빨리 막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하면서 매수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차분한 매매 쪽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 블루칩 분석이었고요. 오늘 20곡의 종목 트레이딩 전략은 원익 IPS에서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전략 포인트 알아보기 전에 4848 시그널 잠깐 네. 좀 진행하고 한 주 동안의 전략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팔찌, 팔찌 4848 맞아요. 시그널 궁금하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네. 종목. 아마 지수가 올라와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네.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SNS텍 살지 팔지. SNS 텍이요? 네, 조금 전에 보여주셨지만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매수 시그널입니다. 네, SNS 네. 텍은 사시는 게 좋다. 오늘 7% 올랐는데도요. 네. 네. SNS 텍은 사도 괜찮다. 왜냐면 기존에 너무 못 갔어요. 조정 마무리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SNS 텍은 충분히 매수 관점이고, 삼성 SDI보다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대형주에서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이 제일 많이 먼저 올라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삼성 SDI는 어떤 시그널 주시겠어요? 저는 들어갈 거면 들어가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호재가 딱 명확하게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하면 삼성 SDI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멀었어요. 27년도고 네. 휴머노이드랑도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 저는 딱 차라리 호재가 나올 때 2차 전지는 눈 감고 들어가자. 그 전까지는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이면 충분히 낮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인데 들어가도 손해는 안 볼 가격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24만 원, 23만 원, 뭐 25만 원 비싸면 차라리 그때 내가 원하는 호재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자.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리나님이 딱 얘기했다시피 24년 전고체 양산 하니까 20 안에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전고체 양산 시작이라고 할 때 그때 가격이 뭐 28만 원이라도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 네. 전고체가 나오고 양산이 시작되면은 다 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은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망설이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로 가니까 넘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진짜 사람과 움직이다가 부딪히거나 어디 갑자기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그게 충격 때문에 화재로 된다고 본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 SDI 전고체 양산 시작이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원하는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 그때 비싸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시간적인 소요는 더 낫지 않나. 물론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지금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좀 더 기회 비용을 적게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그게 되게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 입장.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올라갈 땐 또 시원하게 올라가. 근데 떨어질 땐 또 시원하게 떨어져. 그러면 내가 비중 조절만 좀만 잘하면 그래도 뭐 물타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호재 받을 때도 잘 못 갔어. 이번에도요. 락바텀이겠죠, 뭐. 네. 그래서 근데 안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게 네. 되게 답답합니다. 네, 그런 네, 네. 그런 부분이. 전 그래서 차라리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낫지 않나. 물론 벤츠랑 이번에 호재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반영을 못했더라도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찍혀주면은 반영이 됩니다. 지금 그때는 좀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반영을 못했고, 네. 실적이 나아지는 거 보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짧게 4848 시그널 하고 넘어갈게요. PNT, 스맥,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세 가지 다 볼까요? 스맥이요? 스맥. 스맥.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로봇. 네, 이 기업이 로봇. 네, 로봇 기업으로 엮여졌죠. 맞아. 로봇 기업으로 로봇이고요. 또 네. 조선 쪽으로도 네, 맞아요. 엮이네요. 로봇으로 엮이면서 어느 네. 정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조금 뭐랄까,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종목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G도 네, 맞아요.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는 네. 테마성으로는 엮일 게 많습니다. 하지만 특출난 거나 이런 부분은 약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쌍고점 딱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네. 이제는 적대적 M&A 이슈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것 때문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해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면 전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보유를 하신 거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5,300원 부근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 M&A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호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남들도 다 아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워낙 이 M&A가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 팔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5,300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또 6,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비중이 20% 이상이다 라고 본다면 내가 이 종목을 한 3번에서 4번 걸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5,300원부터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죠? PNT를 볼까요? 덕산 테코피아를 PNT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죠. PNT가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도 솔직히 2차전지 KNS가 요즘 잘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2차전지 장비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뽑아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정도 실적이면은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장비 회사 치고 거의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못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 종목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PNT도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되, 이것도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은 아까 삼성 SDI는 아까 호재가 나올 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 PNT는 지금 가격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차전지 장비주나 이런 부분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PNT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요. 네. 덕산 테코피아 안 보고 또 넘어가면 우리 들꽃 향기님께서 잠이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덕산 테코피아 볼게요. 의약품 중간체를 만든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또 얘는 전에 OLED 관련주이기도 하고. 예, 재료 소재 회사죠. 네. 소부장 중에 소재 회사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딱 개선되는 모습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던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아마 적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도 바닥입니다. 네, 바닥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에 개선될 걸 생각하고 들어갈 때입니다. 솔직히. 네, 차라리 적자인 회사는 적자이고 안 망할 회사들은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안 망할까요? 네, 안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 기업 연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망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40%가 넘어요. 네. 거의 망하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뭐 10%대 너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충분히 뭐 그렇게 망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나. 24년도에 너무 안 좋았던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 좋긴 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은 바닥권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이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호재가 한번 나오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호재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재면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 단기성인 호재다라고 본다면 저는 파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덕산 테코피아 좋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뢰하시는 4848 시그널 종목 중에 강력 매수 있으면 강력 매수 강력하게 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자막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 여기에서 4848 시그널 마무리해 보고요. 전략 포인트로 이 시간 정리해 볼게요.
똑같은 것 같아요. 9월달은 계속적으로 지수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네. 내 종목이 너무 안 올라가고 있다 해서 너무 네. 답답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계속적인 주도주는 바뀝니다. 조선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 2주 올라가고 나서 주춤하고 반도체가 또 강한 모습세가 나오잖아요. 반도체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반도체 다음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데 바닥권이긴 바닥권이에요. 근데 지금 뭐랄까 재미없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거지, 충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된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수익을 크게 줄 거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어느 정도 손실 구간이라도 2차 전지에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수만 보시면 너무 내 자신이 되게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안 올라가고 있네. 되게 답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보지 말고 종목만 섹터만 보세요. 그게 제일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지수보다도 종목 업종을 보자라는 전략으로 뭐 반도체, 로봇, 뭐 방산 등등 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판을 읽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블루칩 사냥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멘토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